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을 맞아 활동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성동과 성북, 도봉과 금천 4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간 각 지역에서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 의결했습니다. 의제는 공동체 활용 공간, 청소년 아동 교육 문제, 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 등 주민 일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광주시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이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으로 꾸며집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LH 광주 전남지역본부 그리고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보여주는 집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가구, 침구, 커튼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향후 3년간 12곳에 120여 개의 사회적 기업 제품이 전시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정부 처음으로 치매 안심학교를 개관했습니다. 일명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로 불리는 치매 안심학교는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치매 안심학교를 시범 운행한 뒤 이용 만족도가 높을 경우 구군별로 최소 한 곳씩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치매 안심학교가 뇌 건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18년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을 존중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공개 모집해 현장 실사를 거쳐 3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근로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은 올해 36곳을 포함해 총 7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및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의 혁신도시가 함께 만드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 실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혁신도시 간 연계 발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 간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혁신도시 지방정부 세종 선언문을 합의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에서 글로벌 로봇 슈퍼클러스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로봇 클러스터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출범식을 통해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대구시가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하천관리 하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재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선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하천관리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비 하천 환경관리 및 설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이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 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개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302명 중 246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라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했고 연내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전환 결정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불법 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동산 개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는데요.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창원에 거주하는 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부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진로교육 또한 변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교육부는 생애 주기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3D 프린팅 인력 양성 사업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역 전략 산업인 3D 프린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울산시는 울산 3D 프린팅 인력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고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업 경영을 지원합니다. 이 일환으로 도내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 담당자,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관리 시스템 활용과 농업회계, 세무 분석 등의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또 농업인들이 직접 작성한 경영 기록장을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 경영 진단, 회계 컨설팅 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